필승, 금일부로 사단장님 운전병 보직 명 받았습니다. 이도현 하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단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례는 교범 그대로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손끝 하나, 팔꿈치 각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대대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도연 하사, 사단장님 알지?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입니다.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지훈 사단장, 육사 수석 졸업, 역대 최연소 장군 진급.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함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나도 저런 군인이 되고 싶다. 저분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도연의 꿈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운전병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어. 내가 너를 추천했다. 도연은 너무 놀라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깊이, 정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은혜 꼭 갚겠습니다. 대대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연 하사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믿을만하니까 추천한 거야. 운전 실력도 부대에서 제일이잖아. 도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 곁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도연은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박지훈 사단장,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군인답게 경례하는 이 순간을. 하지만 지금 펼쳐진 상황은 도연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맞은편에 선 박지훈 사단장은 경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도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경례는 제대로 했는데, 목소리도 크게 냈는데, 오늘을 위해 얼마나 연습했는데, 도연의 손이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우는 눈앞의 청년을 보며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아프리카 남수단.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한 여자. 잘하고 오세요, 지훈 씨. 우리 한국에서 만나요. 최서연.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던 여인. 그날 이후 지훈은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서연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앞에 선 이도연 하사. 그의 얼굴은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단장님, 비서장교 한승우 대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눈치 빠른 그는 사단장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첫 만남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이 실망감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개 숙인 모습마저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비서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연대 순시 가실 시간입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기 들었지? 지금 출발해야 하네. 운전 부탁하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사단장실을 나섰습니다. 차는 멀지 않은 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도착해 뒷좌석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연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고맙네. 도연은 놀랐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습니다. 차에서 못다한 얘기 나누지.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못다한 얘기? 하지만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파란 하늘, 흰 구름. 하지만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자신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목덜미에 잔털이 쭉 뼈섰습니다. 그때 조용한 차 안에 지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순간 도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이를? 25입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가 맞았습니다. 사는 곳은 어디인가?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훈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청주. 서연이 늘 말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 낳으면 지훈 씨랑 청주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지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도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나이를 묻고 사는 곳을 묻고 이제는 어머니 이름까지. 혹시 우리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 도연은 백미러로 사단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단장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존경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사단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서연입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은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다시 찾은 한 남자였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차를 세워주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 네. 도연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차는 한적한 시골길 옆에 멈춰 섰습니다. 도로 옆에 커다란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낡은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기 가서 얘기할까?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서연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잘 지내지? 제발 잘 지내고 있기를. 제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너지듯 고꾸라졌습니다.
으아. 사단장 앞에서 이렇게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왜 그래? 그러지 마라. 지훈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잘 있는 거지? 청주에서 잘 살고 있는 거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제발 그렇다고 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리가 꺾이듯 숙여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도연은 그런 사단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사람이구나. 잠시 후 지훈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그 사건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때 태어난 거고. 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과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들이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지우는 도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힘껏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미안하다.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해서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얼굴도 모른 채, 그냥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도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25년 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프리카 남수단. 육군 공병여단 부대에는 모든 군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박지훈 대위. 27의 젊은 나이였지만 리더십은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오늘 훈련은 야외 행군이다. 20km를 3시간 안에 완주한다.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부하들 앞에서 먼저 배낭을 맸습니다. 내가 선두에 선다. 나를 따라와라. 그는 부하들보다 먼저 일어났고 부하들보다 늦게 잤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부하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최서연 중위. 서연은 의무장교로 군인들을 진심으로 간호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낫게 해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자랄 때 서연은 혼자 좁은 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두 사람은 부대에서 소문난 커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커플이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느 날 일과가 끝난 후였습니다. 지훈 씨, 잠깐 할 말 있는데요.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왜 갑자기? 지훈이 급하게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가 괴롭혔어? 누구야? 말해.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임신이에요.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나 아빠 되는 거야? 네. 저도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지훈은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고마워, 서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한참 후 지훈은 서연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돌아가면 우리 꼭 결혼하자. 서연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대 앞에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임신한 서연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은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군인의 아내고요. 서연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박지훈 대위님 필승, 우리 한국에서 만나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훈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풀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병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뭔가 이상합니다. 아까부터 뒤에 트럭이 따라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큰 트럭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전투 훈련을 받았고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저 앞 갈림길에서 좌회전하는 척하다가 우회전으로 따돌려. 알겠습니다. 운전병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갈림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30m.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릉.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냈습니다. 군용 차량을 추월하더니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끽, 퍽. 군용 차량이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혔습니다. 트럭 뒷문이 열렸습니다. 총을 든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탄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군용 차량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반대쪽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콱! 총의 개머리판이 서연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아기, 지훈 씨, 그것이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어두운 방 안이었습니다. 몸이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버려진 학교 같았습니다. 오래된 칠판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넌 납치됐어. 무장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럼 협상이 더 쉬워지겠는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훈 씨, 아기야, 미안해.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물 한 컵, 빵 한 조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온몸이 묶여 있어서 항상 움츠린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해야 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아이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해. 서연은 매일 조금씩 음식을 남겼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옥수수를 모아 뾰족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비비고 누르고 뭉쳤습니다. 햇빛에 말렸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결전의 밤이 왔습니다. 지금이야. 서연은 도구로 밧줄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쓱쓱,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팔이 떨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10분, 20분, 30분. 그리고 마침내 툭!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 서연은 발목의 밧줄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잡히면 안 돼. 아기를 지켜야 해. 서연은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몇 시간을 뛰고 걸었습니다. 숲을 헤치고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뒤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서연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따뜻했습니다. 천막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인자했습니다.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린 소녀가 서툰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물을 떠다 주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서연은 며칠 쉬었다가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부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기가.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몇 달,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내 몸은 이제 한계야.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아이를 세상에 내놓아야 해. 서연은 최후의 힘을 짜냈습니다. 으악. 그리고 잠시 후,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아이를 부탁해요.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달려가 추장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 은코씨. 너무 보고 싶었어. 지훈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추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구해주셔서, 도연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장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언덕 위로 갔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새로운 꽃을 가져다 놓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로 최서연.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글씨였습니다. 지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왔어. 늦어서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서연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태극기가 덮인 관이 도착했습니다. 지훈과 도연은 정복을 입고 정중하게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5년 전 서연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왔습니다. 이제 다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집에 오는구나. 고생 많았어. 편히 쉬어. 서연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일까요? 하지만 최서연 중위는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